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자리한 북촌은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대로에서 북쪽에 있어서 붙은 명칭이다. 북촌은 당대의 권문 세가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지만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재개발로 조성된 개량 한옥마을이다. 북촌에는 도로변으로 카페와 음식점들이 있고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연인들과 미로 같은 한옥마을을 감상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근대식 건물과 한옥이 조화롭게 어울려져 있는 북촌에서 조선과 근대 사이의 흔적을 걸어보며 그 의미를 새겨보려 한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삼청동 초입에서 골목길 산책을 시작해본다. 골목을 걷다 보니 북촌의 모습을 담아낸 펜드로잉 그림이 눈에 들어와 잠시 들러 구경을 해보았다.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에서 또 다른 느낌의 북촌을 느껴본다. 감상을 마치고 큰 길로 내려오는 골목에는 1968년 1.21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군사작전 시 연막탄과 조명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치한 연막탄 지주가 눈에 띈다. 큰 길에서 삼청터널 방향으로 가면 한국금융연수원이 나온다. 이곳은 조선시대 총포를 만들던 화기도감이 있던 장소이며 연수원 안으로 들어가면 기기국 번사창 건물이 있다. 조선시대 말에 근대식 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설치한 건물로 중국과 서양식의 건축 양식이 절충되어 지어진 벽돌 건물이다. 번사는 폭발할 때 천하가 진동하고 대나처럼 밝은 빛이 난다는 뜻이다. 번사창 건물을 둘러보고 나와서 삼청공원 가는 언덕을 올라 삼청동 우체국을 끼고 돌아 내려가면 가회동성당이 나온다. 가회동성당은 한국 초대 교회의 사적지이다. 한국 천주교 역사상 첫 미사를 봉헌한 초대 교회이자 박해의 흔적을 간직한 곳이다. 1949년 처음 세워진 옛 성당의 건물은 2010년 2월 재건축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전통한 옥의 사랑채와 현대식 성당의 건물은 어색함을 애써 찾으려 해도 없을 만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성당의 내부는 도로 밖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 도로 쪽에 나지막한 한옥을 배치하고 그 안에 사제관과 성전을 숨겨두었는데 그 이유는 박해 때 숨어서 미사를 드리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한다. 마침 혼인 성사가 있어서인지 하객들이 3355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고 사랑채 마루에는 나이 지긋한 신사분이 성당의 모습을 만년필 하나로 담아내고 있다. 펜드로잉은 요즘의 나의 관심사이기도 하여 잠시 구경을 해본다. 성당에서 안국역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손병희 선생의 집터가 있던 북촌 박물관 골목에 백인제 가옥이 있다. 백인제 가옥은 건축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일본식 복도와 다다미방, 척벽돌과 유리창 등 전통 한옥과는 차이가 있지만 당시의 건축이나 역사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가옥이다. 1913년 한성은행 전무였던 한상룡이 건축한 이후 한성은행, 최선익을 거쳐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선생으로 여러 번에 걸쳐 주인이 바뀌었다. 한성은행이 소유하던 시절에는 천도교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교도들의 숙소 겸 회합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안에는 천연기념물 재파로 서울 제동 백송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군내에 있는 이 백송은 한 그루이지만 뿌리 근처에서 둘로 갈라져 두 그루인 것처럼 자라있다. 나이는 흔히 600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서울 통이동의 백송이 1990년에 고사한 뒤
대한민국 최고령 백송이 되었다. 언제 어떻게 이 자리에 백송이 있게 되었는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이곳에 헌법재판소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창덕여자고등학교의 군내에 있는 백송이었고 구한말에는 신정왕후의 친정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또한 한때는 조선말 오의정을 지낸 환제 박규수의 집터가 있었고 1885년에 설립된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 왼편에는 영조의 딸 화길옹주와 능성이 부부가 살던 집터도 남아있다. 안국역에서 낙원 상가 방향으로 내려오면 3.1 독립혁명 당시 독립선언문 배부터가 있고 그 안쪽으로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있다. 1918년에 시공하여 1921년에 완공된 천도교의 대교당은 천도교의 종교의식 외에 각종 정치 집회, 예술 공연 등 일반 행사가 개최된 역사적인 공간이다. 독립운동 기금을 모으기 위해 대교당 건축이란 명분을 앞세워 공사를 했고 건축비 일부는 3.1운동의 중심단체 활동을 위한 독립자금으로 사용했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어려운 시절 민족의 여론을 대변하는 민간 의사당이자 민족운동의 진앙지로 우리 근현대사의 호흡을 같이 해온 역사의 현장이다. 수많은 이들의 절실한 마음과 독립을 향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의 길 건너에는 운현궁이 있다. 고종이 태어나서 12살까지 살았던 운현궁은 고종이 즉위한 뒤 왕의 잠저시의 거처를 본궁이라 부르는 선례와 운현이라는 지명에서 운현궁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종의 잠저였던 운현궁은 대원군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왕족으로서의 권위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고종 즉위 후 10년 동안 대원군의 위세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운현궁은 그 위용이 잠옷 왕궁과도 같았다. 운현궁의 대표적 건물인 노락당, 노안당을 새로이 건축하고 운현궁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대문이 웅장하고 화려하여 그 모습이 엄숙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창 전성기였을 때는 정문, 후문, 경금문, 공금문이 사대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후문 하나만 남아있다. 경금문은 고종이 운현궁을 출입할 때 전용하던 문으로 창덕궁과 운현궁 사이에 있었다. 공금문은 대원군이 궁궐을 출입할 때 전용한 문인데 경금문과 함께 없어지고 지금은 일본 문화원 옆터에 그 기초만 남아있다. 운현궁 양관은 일제가 한일합방 이전의 왕실 인사를 회유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의 손자 이준용에게 지어준 건물이다. 지금은 덕성여대의 소유로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기기국 번사창을 시작으로 운현궁까지 조선의 말에서 근대까지 걸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 you fade away